광복절 특집. 광복절 특집. 광복절 특집. 네. 시작한 건가요? 시작 이제 해야죠. 네. 지금 녹음 중이죠? 네. 아, 안녕하세요. 테크수다 4회. 4회가 아니라 오늘은 지금 광복절 특집이라 그렇죠, 하죠. 네. 네. 오늘은 지금 녹음 시간은 8월 14일 1시 47분, 오후 1시 47분인데요. 오늘 임시 휴일이라고 얘기는 지금 막 들었는데 저희는 뭐 하고 있는지 네,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 뉴스를 이렇게 안 봐요. 네, 제가 좀 YTN을 저녁 먹을 때 30분씩만 보다 보니까 네. 많이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아, 어쩐지 차가 없어가지고 선선하다 하긴 했어요, 진짜. 네, 다 놀러 갔죠. 놀러 다행히 갔죠. 또 대통령님께서 관광을 목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임시 공휴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비가 오면은 관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 기상청과도 그러게요, 다 있으셨네요. 네, 기상청과도 이제 있으셨네요. 알고 협업해서 확실히 오늘은 비가 안 온다는 소식을 미리 날씨 들으셨나 좋다고 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광복절 저희는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같이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네. 굳이 광복절 특집이라 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오늘 한울 씨 만나면서 긴급 제안한 건데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럼 이게 갤럭시 전용 키노트였던 건가요, 그러면? 네, 아예 대놓고 오늘은 삼성 음. 갤럭시 뭐 이제 큰 패블릿이라 하죠. 네네네. 패블렛. 네. 네. 패블릿에 대한 제품군을 발표하는 아하. 그런 키노트 행사였어요. 뉴욕에서 네네네. 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사실 삼성 제품은 사실 거의 세탁기도 안 쓰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세탁기. 제 애기용 세탁기는 이제 삼성 제품을 쓰고 네네네. 있는데 삼성 제품은 세탁기하고 프린터. 네네. 프린터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몇 개 쓰고 있진 않지만 삼성 키노트 행사는 좀 그래도 관심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느낀 게 좀 많아서 할 네. 얘기도 많고 그래서 네, 긴급 네, 제안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네, 하는 줄 몰라가지고. 예. 왜 이번만 안 본 것처럼 얘기해? 원래 안 봤다면서요? 원래 안 봤습니다, 저는. 사실. 기회가 없어서. 전 삼성에서 키노트 하는지도 몰랐어, 사실은. 원래 그런 네, 키노트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아주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에 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있죠. 네, 네. 매년 행사로 저도 연례 알고, 행사처럼 하는 게 또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보게 됐는데 삼성은 프로모션 솔직히- 많이 해요 삼성도? 그랬나요? 네. 전혀 저는 그것도 아. 한국 뉴스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건가? 한울 씨한테 소식이 안 가면 이게 해외 프로모션은 삼성이 실패한 거군요. 뭐 그렇게까지는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키노트 따냈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는 거의 다 IFA나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벤션이나 뭐 엑스포 같은 데서 많이 공개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IFA. 지금까지. 예. 네, 근데 그런 데서는 행사 이런 꼭 식으로 하죠. 따로 키노트 했다는 건 저는 금시초문이어가지고. 네네네. 키노트를 해서 패블릿 제품군을 발표했어요. 사실 네. 제품 이름이 좀 너무 길어서 네네네. 잘 기억을 못해. 뭐 갤럭시 S5 노트인가? 6 노트인가? 6 노트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트보다 큰 건가요, 그러면? 노트인가요? 노트예요. 노트가 노트인데- 나왔고 네. 엣지 알죠? 그 왜 알죠. 구부러진 거 네네. 그 양쪽에 케이스 끼기 되게 힘든 거 커브. 있어요. 그래요? 케이스를 못 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핸드폰이 이쁘잖아요. 네. 핸드폰이 이뻐. 근데 문제는 100에 90은 케이스를 씌워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잘 깨지고. 네, 그쵸. 고가고. 그쵸.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엔지니어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1mm를 없애기 위해서 네. 피 따는 노력과 모든 걸 했는데 저희는 거의 다 그냥 고무를 네. 닦임으로써 뭐랄까 이렇게 되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엣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재밌게 저희 어머니가 커브를 쓰세요. 어떤 커브? 옆으로 휜 거 있어요. LG 거요? 아니 삼성 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 거는 위아래로 휘고 삼성은 옆으로 휩니다. 뭔지 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아요. 핸드폰 딱 보면 그냥 톡톡하고 재밌는데. 그립 감은 재밌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걸 케이스에 씌우는 순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커버 케이스 씌우셔 그냥 어머니가. 그러면은 딱딱한 네모난 케이스 어차피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그 케이스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케이스 왜냐면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 커브된 핸드폰을 얼마 냈을 뿐더러 그걸 또
네모나게 만들어진 케이스다 보니까 그 LG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되게 이뻐요, 솔직히 저도 네. 봤는데. 그리고 그냥 솔직히 뭐 기능적인 면보다는 되게 보기에 좋고 네, 보기에 독특하긴 좋죠. 한데 케이스 씌우면 우선 양옆이 케이스를 씌울 수가 없잖아요. 네, 씌울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해봤자 코너 잡는 뭐 이런 케이스밖에 안 음. 되고 또 그런 독특한 폰은 문제가 또 케이스 자체도 제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네. 사실 뭐 삼성이 결국은 지향하는 지점이 네네.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리즈 S 뭐 그런 시리즈 같은 네네. 경우는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그 프리미엄 그죠. 폰이라고 하죠. 플래그십이라고 많이 하죠.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뭐 가격도 애플 아이폰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고 네네네. 하니까 그런데 차별화되는 지점 애플 아이폰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제 디자인에서 엣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은 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봤는데 본 적은 한 번 있다면서요. 뭘요? 아 옛날에 언팩 행사. 삼성? 네, 아 그것도 뉴스, 살짝 다른 외국 매체에서 그냥 리뷰한 거를 읽은 그냥 리뷰한 거였어요. 거를 읽은 거군요. 그것도 아마 뭐 알페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부스에서 네. 삼성이 그냥 이벤트식으로 한 거지 키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행사 자체가 뭐 어떻게 저쳤고 뭐 제품을 뭘 발표했고 뭐 제품이 뭐 당연히 뭐 루머대로 네네. 뭐 엣지 발표하고 뭐 네네. 발표하고 뭐 그 정도고 뭐 신기술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없었고 네네. 뭐 사실 요새 신기술 나올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아이폰 그렇죠. 6S도 뭐 그렇게 뭐 큰 신기술이 나올 거라 예상은 안 들지만 그렇죠. 예, 뭐 신기술 자체를 기대한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차별화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차별화요? 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끝에 가서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S5보다 이게 더 좋다. 네. 좋다 아니면 다르다 아니면 이걸 더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있다랑 아이폰이랑 다르다 두 가지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이. 그러니까 굳이 이 마케팅적인 네네네. 차원에서 뭐 그렇게 딱 그, 마음에 뭐- 와닿는 게 있으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모르시지. 삼성 이전 제품을 잘 안 그쵸. 한 번도 네. 제대로 안 써봐서 이게 뭐 와와 거리 뭐 어마어마한 기능이다 그런 거 네네네. 솔직히 이게 뭐가 달라졌다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봐도 모르는 거죠. 봐도 네네네.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서 밀만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생각하기에 이 점은 정말 차별화를 뒀다. 그러니까 애플과 다르다. 나지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는 애플과 딱 비교해서 나온 장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6 플러스, 그러니까 네. 플러스 계열 제품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품 크기 자체는 비슷하지 네네. 디스플레이는 더 크다. 그러니까 베젤이 더 아하, 얇다는 더 거죠. 얇다. 예. 아, 요즘 그것도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뭐 예. 저 하나의 차별점으로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게 이제 삼성 페이라고 해서 그걸 네네네.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예. 저희가 다뤄야 돼 또 후에 다뤄야 될 네, 토픽이긴 네, 한데 애플페이는 이제 그 단말기 자체가 애플페이를 지원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런 단점은 좀 있지만 삼성페이는 기존 단말기도 된대요. 뭐 네. 실제로 제가 자세히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써본 거 뭐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은 네네. 뭐 나온 얘기로는 된대요. 음. 기존 단말기라도 되고, 그러니까 카드 사랑만 협조만 해서 하면 네네.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도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고 하고 뭐 얘기로는 8월 20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한대요. 네네네. 네, 삼성페이를. 그래서 이미 뭐 제가 뭐 카드사도 공개를 했는데 뭐 현대카드나 뭐 농협이나 뭐 네. 어디 뭐 한 여러 개 됐어요. 그 웬간한 네네. 카드사들하고는 다 되는 것 같고, 그게 잘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애플페이는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 되게 네네. 많아서 한국에서는 아직 안 되죠. 제가 듣기로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영국에서 애플페이 안 되죠. 됐다고 영국까지 들었는데. 지금 네. 갔고 한국에서는 지금 안 되고 애플페이도 안 되고, 애플페이가 저도 이제 사실 늘상 소지하고 다니는 게 핸드폰하고 그렇죠. 카드 카드만 하나죠. 지금 이게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다 또 현찰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웬간한 건 현찰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카드 지갑하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데 카드 지갑이 없어지면 이제 핸드폰 하나만 들고 그렇죠. 다니면 되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삼성페이가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그쵸. 있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삼성이 최근에 실적 뭐 발표하고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 좀 많이 그쵸. 들었죠. 예, 네네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과연 그럼 좋아질 것인가? 네네. 오를 좀 많이 봤어요. 네. 이번에 그 발표를 하면서 삼성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네네.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저도 위험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예, 좀- 근데 뭐 끝에 와서는 이건 저희 그냥 네. 개인적인 입장이고 뭐 그냥 네네네. 무리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늘상 하는 얘기니까. 얘기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네네네. 저희는 그냥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끝에서는 그거 같아요. 저희가 네. 또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업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깐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UI나 UX라든지 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보통 소비자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저는 언팩 행사를 오늘 보면서 솔직히 그동안 삼성에서 했던 키노트 행사가 조금 촌스럽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네.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키노트라는 게 결국 제품 발표잖아요. 근데 전에 그렇죠. 제품 발표는 뭐라 그럴까? 그 너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제품의 뭐 결과론적을 얘기해서 이거 되게 멋있다, 네, 멋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발표했던 내용들이 좀 약간 자기네의 고민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 자기네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아, 이런 좋네요. 고민들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한다는 어떤 논리 전개가 또 스토리텔링화 된 네, 건가요? 스토리텔링을 그러면? 좀 전보다 촌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저는 되게 과거의 언팩 행사를 좀 네. 되게 촌스럽게 본 부분이 아, 네, 음악을 쓰는 부분이 진짜 아하. 꼭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발표 얘기나 이벤트 행사장 가면 트는 그 적나라한 음악들이 있어요. 빰빰빰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쓸 때마다 되게 음악이 촌스럽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음악 선정이 되게 좋았어. 그렇구나.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귀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 되게 좋았는데 재밌는 거는 오늘 제가 이제 그 언팩 해설 보고 나서 국내 뉴스를 봤어요. 이제 네. 뭐 국내 뉴스는 당연히 알다시피 이제 도배되는 건 찬양 일색. 뭐 그렇겠죠. 네. 보통 애플 키노트가 하고 나면 애플에서 키노트 하고 나면 신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가 공개되었다. 뭐 아쉬움이 나, 큰 그래요. 아쉬움이 남아. 애플 뭐 이런- 키노트가 아주 아쉬움이 납니다. 애플 키노트는 늘 아쉬움이 남아. 그렇군요. 뭐가 혁신은 없어. 뭐 이런 식인데 삼성에는 뭐 박수 갈채 쏟아져. 뭐 재밌네요.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블로그에서 네.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했나 봐요. 이건 기사화되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네. 그냥 개인적인 총평을 언팩 행사에 대한 네네. 총평을 해달라.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저는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뭐였냐면 그 언팩 행사 보통 보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화면들 되게 크게 쓰고 그쵸. 안드로이드 행사 알죠. 그거 그거는- 알죠. 네, 그렇게 그쵸. 이렇게 되게 와이드 스크린을 되게 그렇죠. 써가지고 해요. 큰 네네. 규모에서. 근데 오늘은 딱 봐도 작았어요. 그런가요? 네, 되게 작은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벽을 가득 채우는 스크린은 키노트와 거의 같이 가는 거의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네, 그렇게 벽을 쫙 이게 뭐 마치 되게 파노라마 그렇죠. 형태로 이렇게 네네. 디스플레이 뭐 프로젝터를 여러 개 붙여서 하는데 그거를 이번은 좀 작더라고요. 작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재밌네요. 네, 그거 가지고 기자분들이 삼성 예전보다 뭐 규모가 확실히 줄었다. 뭐 그렇게 삼성이 해석이 점점 된다. 점점 뭐 어려워지는 거 현실을 반영한 거 아니야. 뭐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는 게 네. 끝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작음으로써 사람들이 삼성이 좀 예전만큼 투자를 못했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걸 느낀 거잖아요. 네. 그걸 굳이 아니다 삼성 뭐 주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첫 인상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 안 돼도 되게 오래 남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제 생각을 네네.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상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건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을 하거나 네.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거의 궁극적인 본질은 네.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점은 결국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면 좀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네네. 늘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지 맥락이 알 것 없이 같아요. 그쵸, 맥락 그쵸.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목적 자꾸 의식 없이. 자꾸 예. 붙이는 거에 좀 네네네네.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하는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긴 있죠. 네네. 뭐 어디 가나 있죠 그런 거는. 예. 근데 그쵸 어디 가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빼면 네. 보지 않으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지긴 재밌네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양보다는 질이 좋아졌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오. 근데 그냥 그 전체 행사의 어떤 규모만 가지고도 네.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저는 애플을 잘 아니까 애플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네네. 애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 와치 행사장이 네. 그보다 더 작았어요. 사실 네네. 애플 와치를 발표하는 행사장이 네네네. 실제 그 키노트가 오늘 삼성이 발표한 행사장보다 훨씬 더 작았답니다. 네네. 근데 뭐 애플 와치 발표할 때 저는 그 키노트 자체를 되게 좋게 바라보진 않아요. 네네네. 네, 저는 뭐 사실 위험한 말일 수 있겠지만은 팀 쿡이 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그 발표 전이었어요. 네, 그 키노트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약간 제스처가 좀 이상한데? 네네.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발표하면서 막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는데 좀 남자답지 않은 걸 좀 느꼈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위험한 발언 많이 하시네요. 계속 하시죠. 이거 뭐 네. 위험한 수다로 시작한 거 오늘은 위험한 수다로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그러네요. 네, 이게 위험한 우리가 수다, 오늘은. 위험한 수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어쨌든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늘상 부딪히는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걷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네, 결국 네, 네. 걷어내는 작업들이고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장치들을 빼는 작업들인데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본질에 가깝기 위해서 살을 네. 깎아내는 게 어떻게 뭐 살을 깎아내서 뼈에 가까워지는 게 뭐 굳이 얘기가 미니멀리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자꾸 그러니까 기자분들의 얘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시각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게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발표자였고 네. 어딘가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이래요? 네네.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되게 화가 치밀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 발표장이면 네. 제품 발표 자체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쵸.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품 발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제품 네. 물론 기업이라는 데서 마케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네. 저는 궁극적으로 제품 자체가 중요해요. 좋은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광고로 그걸 하이브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끼는 걸 하이브라고 여기서 많이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은 굿인데 유명세를 타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막상 제품을 사면 실망이 큰 것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샀더니 너무 좋아서 네. 그것만으로 호평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런 예도 들 수 뭐 일례로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네네. 배터리 솔직히 안 갖고 계신 분 없을 정도로 그쵸. 다 갖고 계시는데 샤오미 네. 배터리 광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광고 네. 다른 식으로 언론 플레이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TV 광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다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잘 만드는데 좀 집중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 자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평들이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연- 볼 때 네.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뭐 키노트가 어땠다는 이런 얘기가 더 많았다는 예를 말씀하시는 들면은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문화가 그런 기자분들의 비평 문화가 어떻게 보면 삼성 내부의 문화와도 연결돼 있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제품이 네네. 뭐 소위 얘기해서 좋은 애플을 세그웨이인데 이거 예, 네, 잘 애플 넘어가셨네. 제품을
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비평하는 사람들의 네. 왜 삼성은 왜 그 제품을 그렇게 만들까? 네네네. 제품이 그런 부분들 왜 아쉬울까? 왜 과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뭐 만들지 못하나라는 부분은 삼성이 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품의 본질 자체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뭐 이거는 좀 되게 편파가 아니라 파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엣지를 왜 엣지를 그러니까 엣지 제품을 이제 네네네. 그 플래그십 스토어 가서 이제 네네네. 만져봤는데 보고 나서 이걸 왜 엣지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네네네. 왜 굴려서 만들었지 굳이?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쵸. 소프트웨어에서. 네네네 맞아요. 예. 그거는 외국 언론에서도 말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쿨한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또 네. 쿨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케이스에 좀 불편하다 이런 단점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뭐 갑자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엣지 오늘 키노트를 아이폰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누워서 봤거든요. 네네. 누워서 지금 이게 라디오라서 제가 오디오라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양 엣지를 잡고 봤어요. 누워서 보려면. 근데 이거를 만약 내가 이거 엣지 폰이 그 생각이 문득 네네. 들어가요. 이거 엣지 폰이면 내가 여기를 잡고 이걸 잡으면 이상한 반응이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오작동이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네네네.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는 해놨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만 이제 3D 네. 그 디제 뭐 영상 업계 예를 들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존예 그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파이오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자들 분명히 필요해요. 개척자들 분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럼 거기에 답을 갖다 주시는 분들은 개척자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프로블럼 솔버죠. 나는 엣지가 있는 폰이 필요해라고 소유가 있을 때 여기 엣지 있는 폰이 있어라고 갖다 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개척자는 뭐냐면은 내가 엣지가 있는 그러니까 굳이 엣지 예를 들자면은 나 엣지가 있는 폰이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누군가 엣지 있는 폰을 만들었어요. 써봤더니 이게 좋네 라고 하는 건 개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좋은 예가 애플은 개척자인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만들어서 내놨던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이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 애플을 높게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척을 하는데 그게 되게 완성도 높은 개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뭐냐면은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데를 개척을 했잖아요. 척박하거든요. 시장도 없고 안전망도 없고 네. 보험도 없고 그냥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그러니까 개척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신이 뭐 이 개척을 내가 성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다기보다 우선 개척을 먼저 하고 모험이거든요 이게 네, 모험.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모험 같지 않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개척을 해놓고 근데 너무 완성도가 높으니까 네. 누가 보면 개척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만 같은 정도의 완성도로 개척을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예인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개척을 하게 되는데 척박하단 말이에요. 네. 뭔가 부족하고 근데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한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네네. 2세대 사람들이 그 개척한 거를 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키고 네네네. 이거를 뭐 이렇게 소비자한테 응용이 되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예가 이제 기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군방 기술들이 저희 소비 기술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제반 기술? 아니요, 아, 군사 기술. 군사 기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예를 예, 들어서 예. 미국에서 있는 정말 뭐 저 어디서 읽은 건데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그 군방부에서 국방부에서 개발한 것들이 흘러 저희 소비자까지 오는데 그 사이클이 5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사에서도 좋은 예예요. 우주선 만들려 개발했던 기술들이 5년, 10년 후에 자동차 막 웩스 코팅이 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척자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새로운 거로서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우선 만들어 본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그 개척된 것들이 살아남아서 저희 소비자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자꾸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네네. 3D 얘기를 하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수학 전문가분께서 물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시그라프라든지 뭐 그쪽 이거는 시그라프란 건 뭐냐면 이제 CG 업계의 컨퍼런스에 네. 갖고 거기서 논문을 제출해요. 근데 논문 보면은 그거 수학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도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좋은지. 그런데 그분들이 논문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3년 후에 헐리우드 영화에 나와요. 네. 헐리우드 영화 그 갑자기 기술이 나오죠. 노아 홍수가 나오고 네. 뭐 제약 영화 막 나왔잖아요. 그게 시그라프에서 한 3, 4년 전에 물 시뮬레이션 획기적인 공식을 찾은 후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그것도 있죠. 픽사에서 브레이브인가? 네, 네, 예, 네. 그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그 머리카락 그렇죠. 그 좋은 시뮬레이션이 이제 그걸 본 분들이 그 머리카락 시뮬레이션이 지금 실제처럼 자연스러운 3D 진짜 전문하신 와 저렇게 하는 거 진짜 그쵸, 어려운데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3, 4년 전에 예를 들어 그렇죠. 예. 네, 시그라프에서 3, 4년 전에 그냥 수학적 공식으로 누군가가 네. 그러니까 뭐 브레이브처럼 아름다운 머리가 아니고 네. 그냥 진짜 그냥 러프한 거죠. 동그라미 위에다가 그냥 머리카락 몇 개 놓고 이거 가능하다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트윙클 다운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방울 떨어지듯이 그게 헐리우드 넘어가요. 헐리우드 돈이 많으니까 우선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그럼 헐리우드에서 이제 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쵸, 헐리우드에서 그쵸. 이제 막 네. 본물 터지듯이 막 물 영화, 재난 영화, 뭐 타이타닉 같은 영화 뭐 맞든 시대적으로 안 맞을 네. 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3년 후에 뭐 광고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쵸. 갑자기 네. 광고에 물들이 막 나와요. 물들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2, 3년 후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게 예. 전문 용어로 그렇죠. 얘기하면 정확히 예. 하자면 예. 그리고 2, 3년 후에 이제 TV 시리즈 드라마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2, 3년 후에는 건축 뭐 영상 네, 네, 아니면은 그렇죠. 개인 프로젝트 그러면서 방송에 이제 그렇죠. 더 이제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무한도전 같은 데도 예,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제 개척되신 분이 그 열매를 보기까지 엄청난 사이클이 들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뭐 엣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포장을 하자면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선 개척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날 나 이게 엣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게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솔직히 저희로서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이긴 하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아쉽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느 나라 사회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잘하는 데가 있고 어느 나라든 못하는 데가 있고 근데 좀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네네. 한국에서 느낀 거밖에 얘기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뭔가 무슨 리서치가 말씀인지 좀 알아요. 약한 것 네네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예를 예를 들면- 결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네, 결과를 강박관념이 빨리- 좀 네, 있는 것 강박관념이 같아요. 있죠. 네. 실적도 빨리 봐야 네네, 되고 맞아요. 좀 믿고 기다려주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한테 믿고 기다려서 3, 4년 연구 결과 해가지고 계속 네네. 디벨롭 해가면서 4, 5년 뒤에 내놓고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 발표도 그렇고 네네.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사실 아이폰의 OS가 뭐 iOS라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네.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지만 아이폰 처음에 발표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 OS는 네네. OS 10으로 작동한다 그랬거든요. 네. 예, OS 10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폰은 만들었는데 그런 네네. 기계는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럼 얘들이 도대체 언제 개발한 거지? 근데 네네네. 스티브 잡스 그때 제가 한 말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희는 10년간 이미 OS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저희 이 아이폰은 OS 10으로 동작합니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아이폰이 나왔지만은 10 모델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운영 체제는 10년 동안 개발을 한 거죠. 계승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계승이 된 그렇죠. 사실상 OS 10 네. 베이스에 모든 코어 파운데이션이 다 네네네. 들어가 있고 또 OS 10 자체의 역사를 또 들이다 보면 사실 그렇죠. 넥스트 네네.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설립했을 때 애플이 넥스트에 있는 OS를 사가지고 OS 10이 네네네. 다시 개발된 것처럼 사실상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네네. 모바일 폰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진화되었던 OS가 모바일화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네네. 처음에 획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베이스는 진짜 패스트 팔로워. 그쵸. 그러니까 패스트 네네네. 팔로워 전략으로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OS가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미
하드웨어는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충분히 베이스라인 기술이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또 그때 아이폰 만들 때도 뭐 많이 기여를 하면서 또 노하우가 네.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렇게 제가 또- 이해하기로는 그때 애플이 좀 화가 났다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칩을 네. 애플이 그럼 양쪽한테 화가 난 거죠. 삼성한테 화가 나고 구글한테도 화가 나고. 애플은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회사죠. 애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해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했지만 저는 약간 지금은 조금 다른 전략들이 좀 필요한가 생각. 그러니까 뭐 제가 삼성 관련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그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 네, 소비자 그쵸? 입장 좀 소비자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애플의 지금 현재 기술들을 그러니까 애플하고 지금 사실 프리미엄 폰 그러니까 피처 그쪽 라인에서 경쟁을 하려면 네네. 정말 연구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을 둬서 지금부터 좀 진득하니 기다리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은 좀 계속 들어요. 네네. 그런 생각 근데 좀 너무 뭐라 그럴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저는 좀 그런 게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네네. 예를 들어 홍보 전략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네이밍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지금 일부 이제 네티즌 분들은 네. 엣지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오니까 아, 재밌다. 네, 네네. 플러스를 붙여서 지금까지 갤럭시 시리즈에는 플러스를 붙인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플러스를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딱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공식으로 낸 게 플러스예요. 엣지 플러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 페이비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 그렇죠. 애플페이 뭐 이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그런 네이밍. 네네. 네이밍은 네이밍 별거 중에 아니잖아요. 저희 포드카스트 네이밍이나 좀 빨리 이거 정리를 했는데 어찌 됐든. 안 따라하려고. 네네네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3, 4년 할까요? 그렇죠. 3, 4년 동안 R&D를 거쳐서 이름을 정해야 우리 되겠죠. 3, 4년 동안 R&D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네이밍은 네. 솔직히 차별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네네. 굳이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해를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언제나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등 하는 것보다 2등 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이라는 말씀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거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네. 많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1등은 2등이 힘들어요. 진짜 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2등은 뭐냐면 1등 하는 거를 보고 음. 저거 그러니까 누가 해놓은 거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건 쉽잖아요. 그럼 1등이 네. 고생하는 거 보고 개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개척하면서 저 땅에다가는 개척하면 안 되겠다. 그럼 노하우 몇 개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시행착오만 줄이면 2등은 저도 정말 옛날에 쉽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 하는 애 거 공부 방법만 따라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예.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쉬워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2등이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었지만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 저거 실망했어.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똑같이 바꿔서 얘기하면 기대치에 못 미쳤다를 실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뜻은 뭐냐면 실망이란 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잘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다니까 실망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대치란 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임의로 부여한 기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삼성이 지금 언제나 뭐 네네. 예전부터 못하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이 예전 황금기라고 뭐 굳이 네네네. 얘기하자면은 뭐 갤럭시 2, 3 나오면서 막 점유율이 애플을 넘어섰다.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하셨고 선방을 하셨고 네네. 그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펼쳐서 굉장히 좋지만 그때 그게 삼성이 정말 그러니까 삼성이 열심히 한 거 플러스 그 위에 시기 네네. 그리고 애플을 견제해야 될 세력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삼성이 그 열매를 큰 걸 한번 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복합적인 이유로. 근데 어느샌가 저희가 이제 삼성한테 가지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란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되었던 아니면 네.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삼성이 한 번도 전 세계에서 뭐 이노베이션, 개척자 그런 이런 걸로 이미지는 유명한 적 아니었죠. 한 번도 네.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삼성이 그걸 애플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입지가 된 거예요. 견제 입장이. 입지가 됐죠. 네, 근데 삼성은 진짜 그냥 언제나 파스트 폴로워였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파스트 폴로워가 모멘텀을 가지고 그냥 1등을 한두 번 시험 봐가지고 그냥
진짜 끝발로 그냥 이긴 거지.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장님 하시는 말씀 이제 길게 봤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2등에서 벗어나고 정말 이제 지금 가진 기대치를 이제 좀 현실화시키는 거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글쎄요, 그 삼성이 정말 지향하는 바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삼성은 한 번도 우리는 정말 애플 같은 뭐 이노베이터가 되겠다고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언제나 정말 이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이 굉장히 잘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시장을 창출을 해요. 스마트폰이 되었건 LCD 시장이 되었건 그런 걸 보고 이 시장에 그 뭐랄까 그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삼성만의 파스트 폴로잉과 생산 라인과 공격적인 이제 그 가격 경쟁과 이제 그런 걸로 그거를 그 누군가 개척해낸 시장을 이제 점유하는 게 삼성이 언제나 저는 사업적인 이제 계획을 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대해서만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도 어느샌가부터 느끼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가진 기대감을 우리가 어느샌가 이노베이터가 돼야 되고 네네.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키노트 했더니 화면 작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7년 전, 5년 전만 해도 삼성이 언제 애플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게 당연해졌는데 네. 또 그 한 가지만 더 더하자면 재밌는 게 그거죠. 또 키노트에 대해서도 키노트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런 개념이. 에이, 그런 거 없었. 네. 안 했죠. 애플 솔직히. 스티브 잡스가 그냥 키노트를 하면서 원래 인기가 그 되면서 사람은 워낙 쇼맨십이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분은 그냥 모든 게 되게 시애트리컬 하잖아요. 네. 모든 게 좀 무대 그러니까 이렇게 각본이 있고 모든 게 다 임팩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옛날에 그거 알아요? OS 10 발표할 때 네. OS 9은 죽었다 그러면서 관 갖고 나왔어요. 그런 퍼포먼스가 관 있어요? 갖고 나서 이렇게 묵념하는 거 있었어요. 묵념하는 퍼포먼스 됐어. 스티브 잡스가. 스트레스 옛날 광고만 봐도 그 망치 던져가지고 하면 약간 되게 이런 그런 거. 약간 그런 맞아요. 그 정도의 쇼맨십이 있는 그렇죠.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키노트도 그런 것 같으니까 어느샌가 키노트가 당연시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되게 뭐 잘생기면서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막 배경화. 근데 이것도 기대치거든요. 왜 기자들이 와가지고 화면 작다는 얘기를 할까? 왜냐면 그것도 기대치가 그만큼 커진 거야 키노트에 대한. 근데 이것도 5년 전만 해도 있지도 않았던 그런 컨셉인데 어느샌가 그게 당연시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네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게 되는 네.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거죠. 뭐. 좀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 저 경우에도 뭐 아까 디자인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네. 사실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좀 그거예요. 그렇죠. 저는 네네. 왜 굳이 그러니까 네이밍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뭐 네이밍의 부분에 있어서도 왜 굳이 그렇게 맞다. 해가지고 네네. 굳이 왜 그렇게 할까? 이제 그 이유 네. 설명하려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후광을 입는 것만큼 좋은 마케팅도 없어요. 근데 그게 후광일까요? 근데 이거는 그게 어떻게 후광이 생각하면 될 수 다르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감히 삼성이 노이즈 있다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인가? 근데 이 삼성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을 뛰어넘겠다라는 포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비전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공략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가진 삼성에 대한 기대치이지. 근데 삼성 내부에 예를 들자면 이게 제 감히 삼성의 입장을 한번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우리 2등해도 충분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다른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정말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잘 나가지고 이제 핸드폰 얘기만 나오고 네.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또 테크 수다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가요? IT 쪽에 워낙 뜨고 얘기니까 그렇죠. 네네, 또 그런 우리가 거예요. 이쪽에 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전략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애플을 제치고 1등 할 필요가 없다. 애플 다 개척해 놓으면 우리가 2등만 해도 이윤이 남을 네, 수가 있는 남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지가 그러니까 명맥 아, 유지가 많이 되고 벌긴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떻게 삼성은 과거에 굉장히- 비해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벌긴 많이 네, 벌죠. 맞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액수였거든요. 네. 그런 거는. 갖고 오히려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애플페이 만들었어? 삼성페이 만들어. 뭐 6 플러스가 떴네? 그럼 우리 갤럭시 노트 플러스를 내놓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지하에서 들으면 이제 그치. 당장 환생할 분위기예요. 그거 이메일 쓴거 읽어보셨어요? 그 구글에 대한 어. 그런 거 보면은 그분도 되게 근데 그분의 존예를 1등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정말 그냥 개척하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플 같은 회사가 있으면 삼성 같은 회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샤오미 같은 회사도 있어야 되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이
그냥 꼴등, 그러니까 이게 꼴등이 네. 나쁜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더 작게 하지만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회사도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전 삼성이 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이나 삼성을 이제 같은 나라에 있는 회사로서 삼성 좋아하는 회사로 사람으로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성공적인 전략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2등 전략 좋고 네네.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물론 기업이라는 게 뭐 전쟁이라고 하고, 네네. 예, 이기면 된다, 많이 벌면 된다, 뭐 네네.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그것도 크죠. 예, 좋게 보이는 건 아니죠. 이미지가 네. 안 좋아진다가 굉장히 또 큰 좋게 거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는 갤럭시 뭐 기어 그 와치 있잖아요. 네네네.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제 를 9월달에 뭐 베를린에서 발표한다 네네네. 내용도 잠깐 나왔는데 아이콘 디자인 같은 게 나왔는데 네네네. 아이콘도 보고 좀 놀랬거든요. 좀 애플이 딱 연상이 돼요. 딱 네네네. 아이콘 봐도 뭐 그런 것들이 굳이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그게 좋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 당연히 아니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혹은 만약 그런 전략이 예를 들어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네네. 한다 하면 실제로 그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아, 있어요. 그럼요. 예, 충분히 굉장히 하죠. 자존심이 상할 네.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리 회사에서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기를 시켰다 한들 그게 전략인다 한들 네. 그걸 그런 전략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에서도 없고 내부에서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좋아할 사람은 팔려서 돈을 버면서 뭐 마케팅하는 사람 네네. 분들이나 뭐 회계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 근데 저 여기서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실장님이랑 100% 동감을 해요. 같은 네. 디자인을 하는 네네네.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을 하지만 또 그냥 다른 시야를 한번 그냥 제시해보자면 이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이콘을 보고 이거 애플 무슨 버전 아이콘이랑 좀 비슷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시장으로 보자면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나 실장님 우리는 우리는 딱 보면은 몰라. 이거 아이폰 어디 네. 뭐 몇 개, 이건 구글 뭐 몇 개인데 딱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언제나 되게 노력을 한 게 뭐냐면은 막상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 눈을 그쵸, 보고 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예. 모션의 그 예. 타이밍이 0.1초 어긋나는 게 쟤는 계속 거슬려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1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걸 고쳐놓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동안 완벽을 위해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고쳐 보는데 웹 프레임 바꿨는데. 네, 바뀐지도 모를 경우도 네. 많고.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보자면은 100명한테 팔 거를 한 명이 그걸 보고 아이콘 비슷하네 하고 안 사는 것보다는 99명한테 또 맞추는 것도 근데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슬픈 거죠. 근데 그리고 저도 실장님랑 똑같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지만 또 이것도 굳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삼성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왜냐면 애플 거 베꼈는데 소송만 안 걸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제 여동생이나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 디자인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아까 그 뭐 디자인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하늘 씨가 얼마나 뭐 굳이 그렇다 한 프레임 차이가 있어서 실망을 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실망을 네네네. 하지만 하늘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네네. 한 프레임에 신경을 그렇죠. 쓰고 예. 몇 프레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 아시죠? 누구지? 네네네.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99%의 그러니까 100%의 완성도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 100의 자원이 있으면 100의 네. 자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99%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50의 자원만 쓰면 된대. 네, 50의 자원. 맞아요. 근데 나머지 1%의 완성도를 위해서 나머지 50의 자원을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면 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99%를 완성을 해서 5천만 원짜리를
했어요. 네네. 5천만 원어치를 했어요. 근데 1% 완성도를 위해서 5천만 원 더 달라고 하면 안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쵸. 정량적으로 네네네. 계산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1%의 완성도를 더 올리고 나면 99%하고 100%는 하늘과 끝 차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네네. 예, 네네. 그분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게 뭐가 더 정확하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반응이 확 갈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반응이 확 갈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 사실 저는 이제 모두가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도 네네네. 나쁘진 않지만 그냥 남이 어떻게 해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주워 먹는 거 뭐 네네네. 위험한 발언들이 계속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은 보다는 모두가 각자가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네. 달려 나가는 게 네네.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아, 그럼요. 근데 뭐 인류의 미래가 정말 배신과 뭔가 그런 모든 욕망과 그런 것들이 얽혀서 뭐 그런 역사라는 건 알지만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할 이유는 아닌데 시간만 기다려주면.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 빼고는 뭐 삼성에 계시는 분들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엘리트 그럼요. 원래 네네. 뭐 각 분야별로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이는 잘한다는 분들은 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력도 자금도 굉장히 그럼요. 빵빵하고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든 밀어붙일 수 있는 국내에서 입지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또 정말 독특한 게 굳이 이제 저희가 언제 얘기하는 특징을 뽑는다면은 방대하게 사업을 하시거든요. 예, 또 삼성에서는. 반도체도 만들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징 네. 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체 생산 라인도 있으시고 벌써 리테일을 할 음.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 있는 망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IoT가 뜬단 말이에요. 예. 가전제품과 핸드폰. 네. 가전제품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탁기 사실은, 만들고 에어컨 예, 만들고 그러니까 하는 회사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굉장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 시대가 올 거라고 감히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죠. 가전제품 벌써 만들죠. 가전제품의 이름이 벌써 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갑자기 냉장고를 만들어요. 네. 실장님 같은 사람들조차도 생각 한번 더 하게 될지도 네. 몰라요, 이거는. 음. 그쵸? 네. 삼성은 냉장고 잘 만들어요, 벌써. 네. TV도 잘 벌써 만들죠. 만들어요. 네. 금융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삼성페이가 되는 쉬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성 금융이 벌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가진 정말 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플한테 졌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애플은 모바일과 PC, IT 쪽이라는 칼 하나를 계속 갈아온 회사예요. 그쪽이랑 진검승부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애플도 칼에서 총에다가 방패에다가 활까지 하나씩 섭외하는 중이에요. 이제는 애플이. 그러니까 이것만은 부족하니까 뭐 TV도 손대보고 미디어, 뮤직도 손대보고 이제 오히려 애플이 삼성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벌써 반대예요. 다양한 무기가 있고 그걸로 굳이 애플이랑 진검승부를 하니까 게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무기가 필요한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한 회사로서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삼성이 제가 굳이 뭐 이상적인 네.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삼성이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전제 조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이 과거에 몇 년 전에 패스트 네네. 팔로워로서 네네. 빨리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빨리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해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차용해가 네네네. 들여와가지고 제품을 내놔서 시장 점유율을 확 올렸던 그렇죠. 그 시대가 지금 약간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슨 그건 저도 얘기냐면 진짜 예, 동감 많이 하드웨어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잠깐 하드웨어의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비단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거 뭐 OS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기반은 네. 일종의 뭐 디자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네. 그러니까 물론 엔지니어 디자인 다 중요하지만 네네. 그런 문화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기계를 스펙을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다 네네네. 어떤 식으로 본질에 접근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로 얘기하면 기초과학 네네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다시 앞서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OS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뭐라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라는 네네. 산업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조니 아이브. 예, 조니 아이브. 네네네. 원래 조나단 아이브. 아 그래요? 예, 예, 아, 조나단. 몰랐네요. 예. 네. 조나단인데 존이라고 하죠, 원래 조나단을. 조니 아니고 조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조나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 조나단 아이브이기도 하고 네. 그걸 줄여서 조니 아이브라고도 하고 아, 그래요. 조니 예, 아이브. 뭐 예. 어찌됐든. 그래서 조니 아이브 미스터 아이브 씨. 아, 미스터 아이브. 이견이 없네요, 그거는. 네네. 쉽죠. 예. 아이브 씨가 네. 아이브 씨가 산업 디자이너로서 정말 지금의 애플이 이렇게 10몇 년을 일했죠. 15년, 네네네. 16년을 일하면서 계속 탄탄히 나와서 그 사람을 굉장히 지지해줬고 지금은 네네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을 그걸 지지하는 문화 자체가 그쵸. 소프트웨어 문화인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중심 문화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하드웨어로 지금 제가 이제 엣지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네네. 엣지가 아직도 그런 걸 남아있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뭔지 알아요. 네.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네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차별화시키려는 노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네. 그런 쪽에 좀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돼야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저는 뭐 애플을 이겨라 뭐 절하라기보다 그런 쪽 문화가 좀 더 훨씬 더 그렇죠. 긍정적인 발전 방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뭐 최근에 뭐 하드웨어는 사실 정말 잘 만드는 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칩, 네네. 그 안드로이드에서 구글에서 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든 핸드폰 그 네네네. 프로젝트가 뭐죠? 아라라는 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 자체도 뭐 구글도 사실 모토로라 인수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드웨어 쪽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애플과 그 페이턴트 뭐라 해야 되지? 저작권을 쌓기 위해서 모토로라 인수했다는 게 더 커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 너무 그거 가지고 공세를 해오니까 방어막으로 애플이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모토로라가 사실은 네. 굉장히 저작권이 많거든요. 사서 방어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여기서 이것도 이제 네. 읽은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파는 걸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샀다가 판 거는 누구나 실패작으로 많이 뽑아요. 네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시도한 바를 못 이루고 그거를 그냥 처분한 끝난 건데 거죠. 네. 모토로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보는 게 뭐냐면 무슨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로 애플의 공사를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신의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앤드로이드로서 맺은 삼성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샤오미나 모든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체 핸드폰을 만들면. 왜냐하면 독점이 그러니까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손을 뗐다는 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를 구글에서 소화를 못해서가 아니고 네네. 아 우리는 할 거 다 썼다. 모토로라 넌 다시 저 세상에 나가서 애플과 싸워라라는 네네네. 식으로 내보냈다는 설이 되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것도 네네 뭐 재밌는 그런 또 이야기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네네네. 그런 문화보다는 그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또 이거는 저도 뭐 다른 시야라고 된 시장님 네네. 말씀에 그냥 조금만 더 더하자면은 우선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의 시대는 많이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또 제가 평상시 하던데 좀 크게 얘기가 또 전개가 된다 뭐냐면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언제나 그 개발 국가들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한국이 경제 붐을 이룬 것 중에 큰 공신이 옷을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옷을 만든 게 한국이 자체 브랜드 만든 게 아니고 뭐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네.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는 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나이키 신발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개발, 아웃소싱해서. 공산 네. 뭐라 그러죠? 개발 도상국. 네, 네. 도상국에 외주를 줘서 싼 임금에 하드웨어를 찍어서 그걸 비싼 값에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그게 어디 붙는 거냐면은 하드웨어에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드웨어 플러스 위에 디자인이죠. 붙는 소프트웨어 네. 프리미엄이 다 붙는 네. 거냐. 그 나이키 신발이 한국에서는 10,000원에 만든 게 네. 미국이라는 데를 다시 넘어가면서 10만 원에 네. 팔리는 90% 예를 들어서 프로핏이 그쵸. 남는 네. 거란 말이에요. 돈이 남는 건 언제나 소프트웨어예요. 음.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인건비가 네네네. 싸고 언제나 이런 전 네네. 세계가 언제나 이런 흐름이었어요. 중국도 좋은 예예요. 네. 애플에서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디자인 인 캘리포니아. 그거 하나 찍으면서 프리미엄이 뭐 네, 얘기 뭐 50%뭐 넘게 붙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언제나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회사 나라에서 많이 찍어내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또
전반적인 제가 느낀 네네네. 게 뭐냐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거 제가 조심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네네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네네네. 느낀 바는 뭐냐면 한국에서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초토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불과 60년 됐죠, 60년 이제.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60년 전에 0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한국이.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에 정말 네네. 뭐 완전 아무것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었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솔직히 남았던 것들은 뭐냐면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힘을 썼어요. 그때 금괴 저희 할아버지가 그 네. 말씀하세요.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올 때 금괴 하나 가져온 사람이 안 가져온 사람이랑 네. 지금의 자산 가치라면 몇 억이 차이가 나요, 쉽게. 음. 금괴 하나를 그냥 다 네. 금괴 저희 할아버지도 되게 잘 사시던 집안 네. 분이셨대요. 금괴가 집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냥 집안에서 우리가 다 싸갈 테니까 너 먼저 내려가라 했는데 유교가 터지면서 할아버지가 고아가 되신 거예요, 한국에.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하여튼 뭐 되게 재밌으신 네. 분이신데 근데 북한에서 그냥 금괴 하나 뭐 금 반지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 하신 분이랑 저희 할아버지 네. 한 분, 뭐 할아버지도 굉장히 성공하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음. 갖고 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그런 독특한 배경,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인정을 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저작권이 관리가 돼야 되고 네네. 남이 내 소프트웨어적인 거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받쳐줘야지만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고 그 산업이 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0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하드웨어, 부동산을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 게 네. 정말 최고의 하드웨어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부동산이 사실은 유일하게 돈이 됐던 수단이었잖아요. 한 네네네네. 옛날만 하더라도 지금은 네. 아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만큼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없거든요. 그쵸. 이 땅은 내 거야. 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값어치가 땅이 있고 많으면 내가 돈 서 있을 수 투자고. 있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느샌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 고착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화가. 네. 음.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보면 생산 국가예요. 아직 한국은. 네네.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제가 K-팝을 되게 좋게 보는 게 그거예요. 네. 유일하게 한국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K-팝이에요. 네. 한국 문화가 유일한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유명한 파고드는 K-팝 뭐 드라마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인 거예요. 한국에서 뭐 소프트웨어가 나온 것도 없고 아직은 네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하드웨어에 되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되게 중요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실적,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해가지고 뭐 1억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1억 원 어치의 재고가 창고에 있는 게 아직까지는 한국 문화적으로 뭔가 위안이 되고 네네. 보안도 비슷한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내가 설치한 철조망에 자물쇠가 있어야지 네. 그게 보안을 느-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직도 한국에 좀 네.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네, 그게 네. 한국의 유난히 좀 심한 게 그런 전쟁을 겪고 영에서 네. 시작해가 정말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네. 내 재산이다라는 네. 그 개념이 아직도 계승된 게 이제 아닌가 물리적인 생각하는 개념들이 거죠. 강해지는 이유가 네네. 좋은 얘기네요. 저도 네.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네네. 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었는데, 갖고 근데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K-팝이 네. 되게 좋은 예예요. 네네네. 정말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K-팝이 정말 1등 공신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 옛날에 저희 회사 인턴 분이 프랑스에서 한 분 왔었는데 네. 그분이 K-팝 때문에 왔어요. 음. 저희 회사가 K-팝 스타 뮤직비디오를 찍은 걸 네네네. 보고 오 재밌다. 네. 그 스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아하. 저희 우리 회사 인턴으로 왔었어요. 네네네. 실망이 좀 크셨겠네요. 네, 저희 회사를 보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K-팝 스타 만나고 싶어서 온 건데 네. 솔직히 그 네, 뭐 그래서- 저희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계실 거예요. 네.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언제나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돈 하자는 게 아니고 그쵸. 돈이 안 된다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사실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도상국은 그런 아니란 쪽은 말이에요. 아니죠. 네. 네, 그럼 OECD 가입 국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재밌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이런 그 계단을 밟아요. 네. 처음에는 옷, 섬유나 아니면은 공장으로 네.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장,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네.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나라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찍어만 내면서 노하우가 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키를 만들다 보니까 네. 신발이 이렇게 만드는 네. 거구나. 자체 브랜드 나오면서 한국에서 한동안 또 신발이 굉장히 또 네, 네, 강세거든요. 옷이 강세였죠. 아직도 네. 강세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를 남한테 맡기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예가 이제 한국도 이제 중국에다 공장을 짓잖아요. 굉장히 좋은 트렌드예요. 갖고 점점 한국에 있는 뭐 조심해야 될 얘기지만 공장을 이렇게 최소화 시켜가면서 그 자원을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는 그쵸, 게 투자는. 맞는 트렌드고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실제로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딱 지금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너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드에 너무 좀 치중이 심하다 이 문제이지. 앞으로는 뭐 그리고 지금 좋은 예로 뭐 가장 뉴스가 많이 되는 게 네네네. 카카오 다음이잖아요. 네네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완전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 완전히 네.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국도 이제 변해가는데 네네. 템포가 조금 이제 아 그냥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 카카오에서 네. 제발 그 관계자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제발 그 아이패드 버전을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카카오톡도 그러니까 네. 희한하게 왜 안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카카오톡은 네. 그 디바이스 여러 개에서 PC하고 아이폰은 두 개가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좋죠. 아이패드는 그게 안 돼. 두 가지를 동시에 못 써요. 아, 좀 그거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안 만들까? 왓츠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굳이 또 제가 이것도 괜히 카카오 관계자의 모자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정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인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왜 안 만들지? 그러니까 왜 진짜.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걸 모르겠는데요.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쓰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아이패드는 언제나 아이폰 플러스로 붙잖아요. 아이패드만 가져다니지 않잖아요, 실장님도. 근데 집에서 예를 들어 거실에서 아이패드만 있고 아이폰은 네네. 뭐 딴 데 방 안에 충전해 놓고 있으면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그대로 다 바로 수신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 네. 웬간한 메신저 앱은 다 그게 돼요. 저는 오히려 메신저 아이패드용 나온지 몰랐는데. 뭐 텔레그램 이런 거 다 돼요. 아이패드 전용 앱이 그리고 있어요? 아이폰 메시지 앱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메시지 네네네. 앱은 아이패드에서 다 보면서 이제 뭐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왓츠앱도 너무 저는 아쉬워. 아이패드 앱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왓츠앱은 솔직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카카오 다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해요. 뭐 왓츠앱은 오늘 깔아봐서 잘 몰라요. 네.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팅 앱은 은근히 아이패드용으로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안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로 하냐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게 회사의 거잖아요. 그런가? 근데 아이패드 저도 굳이 아이패드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도 굳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소유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뭐 삼성은 뭐 더 네, 뭐 오늘은 삼성 뭐 벌써 근데 삼성 우리 얘기 짧게 하자고 그랬는데 얘기 벌써 1시간이나 했어요. 진짜. 원래 20분 하자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어떡하죠? 예.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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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나눠야 되는 두 개로 나눠야 되나 이거 참 왜냐면 우리가 컴플레인을 한번 들었잖아요. 너무 길다고. 너무 방송. 나쁘다고 들은 게 아니고 들으려고 했는데 부담스럽다 정도로 그쵸. 들은 예. 거죠. 예. 이거 좀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빨리 오늘 줄이죠. 여기서, 네, 네. 빨리 줄이고. 그럼 광복절 특집 네네. 삼성 언팩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네. 네, 그리고 잘 오늘 들어주셨어요. 원래 하려던 얘기는 우선 다음 미루고 제가 딴 얘기 그냥 이거 마무리할까요? 일단 마무리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 오케이. 네. 자, 삼성 화이팅. 네 화이팅.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삼성에. 그럼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뉴질랜드가 피터 잭슨 감독님 덕분에 굉장한 이제 추가적인 그쵸. 부가가치가 부가가치가 생겼다는데 삼성이 사실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국이라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름은 삼성이 그러니까 현대와 삼성과 K-팝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사이드 어펙트,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해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높은 게 저희의 기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안타깝게 삼성은 그냥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기대가 어느샌가 막 저도 매출이익, 순이익 보고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더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런 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그런 거죠.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